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같이 살펴볼 텐데요. 계속해서 중립 구간 안에서 그것도 거의 정중앙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죠. 오늘도 정확히 제자리 걸음 50 가리키고 있는 모습 공탐지수 안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자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특히나 이번 주간은 빅 위크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번 주에는 물가 지표들 발표될 예정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을 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또 케빈 허씨가 새로운 의장직에 취임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까지 우리가 조금 주시를 해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약간 경계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여기에서 밀리지 않고 중립을 잘 지켜주다가 탐욕 구간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이 공탐 지수를 주말까지 추이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생 상품 시장 내에서는 투자자들이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온체인 데이터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심치 않게 제가 가져오는 데이터죠. 오늘도 펀딩비 살펴볼 텐데요. 이 펀딩비가 만약에 위쪽으로 향한다면 파생 상품 시장에서 롱에 베팅하는 수요가 더 많다는 걸 의미하고요. 밑으로 빨간색 막대가 그려진다는 건 숏 포지션이 더 우세하다라는 걸 뜻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 전까지 한 4월 말까지였을까요? 그때는 연속적으로 숏이 계속해서 우세한 흐름들이 이어져 왔었는데 그래도 5월 접어들고 나서부터는 간간히 롱이 우세해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롱이 우세할 때는 약간 우세했다가 숏이 우세할 때는 다시 가파르게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펀딩비가 일단은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조금은 비트코인이 하락으로 갈 것이라는 거에 베팅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걸 펀딩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24시간 동안 우리 시장 안에서 섹터들은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저희 방송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섹터들이 있죠. RWA, AI, 그리고 밈코인까지 이 세 개가 엎치락뒤치락 1위를 달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지난 24시간 동안에는 RWA가 확실히 조금 가파르게 오름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RWA 섹터는 2%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RWA는 밀릴 때도 크게 밀리지 않고 올라갈 때는 오히려 두각을 더 드러낸다라는 것도 저희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나 이 화요일 내일의 코인에 출연하시는 정진영 전문가님께서는 올해는 RWA의 해가 될 것이다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으시죠. 오늘도 RWA 면밀하게 들여다보자라는 자료들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이 내용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부터 그리고 섹터별 흐름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파악해 보도록 하시죠. 자, 1시간 전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메이저, 특히 비트와 이더는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대장인 비트코인은 조금 더 힘을 내주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1시간 전 대비해서 소폭이지만 0.03% 상승하고 있고요. 8만 1,000달러는 아직까지도 견조하게 잘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요즘 조금 아쉽습니다. 1시간 전 대비해서도 1% 넘게 갑자기 훅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더리움이 앞으로는 조금 전망이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 올라가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XRP 솔라나 아침에 오늘의 코인 방송에서도 만나봤을 때 좋은 흐름들 보였었는데 역시나 그 흐름들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오르면서 100달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 아침에도 살펴봤었죠. 아직까지도 힘이 유효한 만큼 이 메이저 안에서는 솔라나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메이저 코인들 그 안에서의 흐름들은 조금 좋다라는 것까지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메이저보다도 알트단에서의 전략이 더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 와 있기도 하죠. 전문가님 통해서 이런 전략들 다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귀 기울여서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그널 드림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이제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알트코인단에서 일단 섹터별로 많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지금은 좀 코인이 재밌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전략을 만들고 어떤 섹터가 움직일까 일단은 이제 준비를 많이 했고 끝까지 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약간 그 기류가 바뀌는 듯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거래소에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좀 좋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안에서 빨간불이 많이 뜨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은 내가 가진 코인도 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에 자꾸만 확인을 하게 되죠. 요즘에는 시장이 그래도 제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략만 잘 세워두신다면 이 안에서도 톡톡히 조금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내가 전략을 세워보려고 했더니 번번이 다 빗나가더라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앞으로의 전략들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그 방향성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시장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같이 한번 짚어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 시장에서 어떤 코인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갔었는지부터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요즘에는 올랐던 코인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게 눌림목이 나왔다가도 다시 또 가는 모습들도 나타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어떤 코인들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원래 주간으로 제가 준비를 좀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간보다는 월간으로 우리가 좀 들고 갈 수 있는 그 스윙 코인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해서 제가 월간 상승 코인을 준비를 했어요. 오. 현재 지금 우리가 정말 좀 신기한 게 뭐였냐면 정말 많은 그런 이제 섹터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일단 지금 월간 상승 코인 중에서 일단 1등으로 달리고 있는 힘이 정말 좋은 친구는, 아마 우리 그 거래소를 누르실 때마다 이 친구가 왜 올라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바이오 프로토콜입니다. 이 바이오 프로토콜은 이제 업비트 거래소 기준에서는 바이오 프로토콜이고, 또 이제 빗성 기준에서는 기코인, 이렇게 같은 섹터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제는 우리 과학도 우리 이런 맞아요. 블록체인에 또 기술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개발 같은 이제 어려운 과학 분야에 대해서 이제 블록체인 연결하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바이오 프로토콜이 많이 상승한 이유는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관련된 코인이 만들어지면서 좀 강한 상승이 나왔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르카 코인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네, 이것도 잊을만 하니까 다시 튀어 오르더니 너무 힘있게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마이너스 8% 됐다가 갑작스럽게 10% 급등하고 이런 느낌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오르카는 이제 우리 솔라나 생태계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최근에 이제 솔라나 생태계가 힘을 많이 받고 있지 그쵸. 않고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 그런 거래량 데이터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오르카가 그 영향을 받고 좀 상승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그 솔라나 기반의 생태계들의 이런 거래 데이터가 이제 거래량이 많이 증가되면서 이런 덱스 중심으로 만들어진 오르카가 좀 상승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팬들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RWA입니다. RWA와 이 디파이 관련된 성질을 좀 두고 있는 코인이고, 네. 이 팬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성질이 그거예요. 우리가 수익률 관련된 RWA입니다. 우리가 수익률이 발생이 돼버리면 그 수익률조차도 쪼개서 지급이 될 방식으로 만들어진 코인이라서, 네. 최근에 이렇게 이제 알트코인단 이제 저시총 코인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좀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됐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팬들이 또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나고 있고요. 네, 지금 각 코인에 대해서 특징들을 말씀해주고 있으신데 특징을 써오신 또 자료가 따로 있잖아요. 그것도 맞네요. 띄워놓고 같이 네네네.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특징을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하라 AI 같은 경우는 이제 업비트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특징상 이제 코인 명이 나오고 뒤에 AI가 붙습니다. 그럼 이게 다 AI 관련된 코인들인데, 지금 이제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또 AI 관련된 코인들이 많이 올라가고 갈라가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AI 시대에 대해서 데이터 제공과 이제 개발자 보상을 받는 구조라서 이렇게 좀 상승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섯 번째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 오. 아카시 네트워크는 좀 굉장히 좋은 기술이다. 제가 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거였냐면 RWA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RWA와 또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탈중앙 클라우드 오. GPU 컴퓨팅인데, 이게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 속도예요. 우리가 이제 그 레거시 시스템, 정통 금융 시스템에서 바뀌려고 하는 게 뭐였냐면 이제 뭐 종이 문서라든지 그리고 느려지는 그런 전통 시장보다는 이 블록체인 기술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속도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클라우드 이런 이제 속도감 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은 월간 기준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네네. 한 달 동안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었다라는 건데, 그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게 앞으로 또 갈까요? 아니면 이제는 놔줘야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생태계 테마 순환매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은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도 중요한 건 자금들이 순환매를 돌고 있어요.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장이 다들 아시겠지만 뭐 어제도 우리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호르무즈 관련된 이야기 나왔고, 지금 정쟁이 지속되고 있고, 또 정쟁이 끝나면 또 관세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는 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순환매 돌고 있고 빠르게 우리가 먹고 나와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좀 쉽게 그리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좋은 테마, 그리고 실제적인 이제 금융 테마와 연관된 코인들은 그래도 한 달 정도는 가더라, 이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항상 주간 상승 코인, 주상코를 보다가 월상코로 넘어왔죠. 월간 동안 어떤 코인들이 강했나 같이 한번 만나봤는데요. 여태까지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워낙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는 시장입니다. 특히 우리 시장을 차치하고 보더라도 거시적으로 변수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죠.
언제든지 다른 변수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올랐던 거에 미련 두지 말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에 더욱더 주목하자라는 얘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들은 뒤로 하고 새롭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 저희 방송 통해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히든 코인에 대한 내용까지 방송 말미에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월간 동안 어떤 코인들이 강했나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섹터별 흐름을 살펴봤었는데 현재 또 이슈가 되고 있는 핵심적인 테마로는 어떤 게 있는지도 같이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에는 워낙 조금 새로운 무언가의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어렵다, 혼란스럽다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걸 네네. 조금 중점적으로 알아놔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제가 이제 코인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이제 쪼갤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쪼갠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투자를 했을 때 사실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액대가 크지 않습니까? 그쵸. 이거를 비트코인과 대입을 하면 비트코인이 지금 1억 2천 정도 하는데 처음에 이제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야 비트코인 내가 사고 싶은데 내가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어라는 분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 근데 말씀 많이 네, 하시죠.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금융 시스템이 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쓰려고 하냐면 빠르고 그리고 쪼갤 수가 있고 우리가 충분히 쪼개면서 그리고 투명성까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그런 큰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블록체인 기술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쪼갤 수 없는 걸 쪼갤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신다면 조금 더 이런 블록체인 기술과 이 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핵심 테마 제가 3개를 들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 일주일간 많은 상승을 줬던 생태계입니다. 오. 첫 번째가 이제 클라우드 펀딩이고 두 번째가 펜토큰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수익 생태계인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제가 넘겨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클라우드 펀딩 섹터는 이게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엄청 쉽게 표현한 건데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비교를 하자면 사실 대주주가 있고 소액 주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소액 주주들은 제 주주보다 영향력 행사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펀딩 섹터 이제 코인계에서는 누구나 투자를 하면 그 투명성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수평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네네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클라우드 펀딩 섹터도 생각보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투명한 경제 이런 투자를 위해서라도 좀 섹터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상승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펜토큰은 정말 이건 웃기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 계실 거고 네. 이제 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팬심으로 뭘 삽니까? 유니폼을 사잖아요. 그쵸. 축구공 산다든지. 굿즈를 사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또 코인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펜토큰의 대표 코인이 이제 칠리즈 코인이죠. 이제 우리 월드컵 관련된 코인인데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팀에 대해서 좋아하는 뭔가에 대해서 팬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토큰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어떤 예를 들면 A라는 팀이 잘했을 때는 A랑 관련된 코인들이 오를 것이고 또 B팀이 잘하면 또 B와 관련된 코인들이 또 많이 사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된다. 근데 펜토큰이라든지 뭐 수익 생태계도 말씀드릴 거지만 펜토큰은 단기적으로 뭔가 이제 그 민코인처럼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는 수익 생태계 섹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큰 형님이 누구냐면 솔라나 생태계예요. 솔라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밑에 수익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수익 생태계 섹터도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 많이 불안정해요. 수익 생태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수익이라는 이제 그 생태계에서 뭐 이제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슈퍼마켓도 있을 것이고 많은 코인들이 생기겠지만 수익 생태계 섹터 같은 경우는 많이 급등을 하시더라도 이 생태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쉽게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핵심 테마 3가지로 딱 요약을 해서 가져오셨는데요. 확실하게 정확한 무언가의 조금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뒤따라올 수 있는 리스크들도 확연히 드러나는 상황이죠. 일단 크라우드 펀딩 섹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는 중장기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내세워 주셨지만 펜토큰 그리고 수익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조금 불안정성, 조금은 짧게 가져가야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테마가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리스크를 품고 있는지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속해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겠죠. 전문가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시야를 조금 넓혀갈 수 있게끔 많은 도움 주고 있으시니까요. 방송 통해서도 다양한 내용들 확인해 보시고 더 이외에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방은 24시간 동안 굴러가고 있고요. 전문가님이 이 안에서 여러분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으십니다.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나갈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핵심 테마와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테마를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코인들의 움직임이 가장 또 궁금해지죠. 코인들의 움직임도 전문가님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워낙 단기성으로 움직이는 코인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그 흐름을 빠르게 쫓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코인들이 조금 두각을 드러냈을까요? 뭐 센트리퓨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또 내일의 코인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코인입니다. 센트리퓨즈는 이제 신물 자산 토큰화 이제 RWA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네. 이건 이제 뭐 제가 자랑을 하고자 들고 나온 게 아니라서 제목을 이슈가 되고 있는 핵심 테마를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센트리퓨즈 같은 경우는 이제 310원쯤에 제가 사실 이 내일의 코인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 이게 지금 540원까지 가면서 이제 5월 6일 날 이제 67% 정도의 수익이 와. 만들어졌고, 아이오즈 네트워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GPU 관련해서 속도감을 만드는 경쟁력을 가진 그런 섹터인데, 아이오즈 같은 경우는 올 5일 날, 그것도 어린이날에 오. 100%로 상승했습니다. 이제 아이오즈 네트워크는 업비트는 없고 빗썸에 있는 코인이라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리스크가 좀 적은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콤플렉스 코인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퍼블릭 체인 코인인데 중국계 코인이에요. 근데 중국계 코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내 비트 트렌드 보트 해가지고 못 올라간 게 많은데라고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또 이제 이 코인이 올라간 제가 또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아시아기에 대한 금융 체결을 이어주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적인 금융 시스템 그리고 무역 협정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코인들도 이제 그런 쪽 방향을 잡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서 접근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어떤 거냐면, 이제는 오른다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코인들이 실용적으로 우리 금융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는지, 제가 좀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우리 민코인 놀이터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도지 강아지 뛰고 있고 고양이 뛰고 있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민코인 놀이터에서 이제 금융 놀이터로 바뀌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서 금융과 관련된 이런 코인들 위주로 우리가 공략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 우리 체크카드를 좀 숫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장의 성숙도가 확실히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다라는 거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코인들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이 전문가를 왜 따라가야 하는가 저희가 확실하게 입증시켜드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님의 이런 히든 코인들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 말미에도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 있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시장 얘기로 돌아와서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거를 조금 조심해 봐야 될지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는 조금 변수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네네, 맞습니다. 물가 지표가 또 발표될 예정인데 이번에는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예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온 거고, 사실 저는 CPI를 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앵커님한테도 야, CPI 그건 별로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들고 온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제 또 이란 또 이제 미국 정쟁 때문에 네. 좀 이제 우리가 3월 말에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4월 달에 선반영이라서 일단 4월 달에 관련된 내용을 5월 달 발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그 금리 인하의 방향을 보기 위해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재미없는 좀 지루한 이야기를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높게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에너지 리스크를 볼 수 있는 거고, 아직도 이제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헤드라인 CPI와 코어 CPI를 말씀드릴게요. 헤드라인은 우리가 목욕탕 갔을 때 옷 다 입고 체중계 올라가면 헤드라인 CPI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모든 에너지와 이제 식품 다 포함된 수치를 포함시킨 게 CPI고, 코어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랑 식품주를 빼고 이제 우리가 수치를 계산하는 거를 이제 코어 CPI라고 합니다. 쉽게 네. 말하면 헤드라인은
그냥 우리가 목욕탕 갔을 때 옷 입고 재는 체중이고 코어 CPI는 우리가 목욕탕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옷을 다 벗고 이제 체중을 재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 네.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올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준이 놀라겠죠. 그렇죠. 야 이거 정징 터지고 이런 개판인데 왜 갑자기 인플레가 잡히고 있지? 이러면 아무래도 11월 달,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좀 당겨질 수가 있다 정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이러면 우리가 당장적으로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알트가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는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면서 알트가 올라가겠지만 단기 호재라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CPI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ETF 유입 자금이라든지 뭐 이제 또 미국 채권이라든지 달러 인덱스라든지 나스닥까지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일단 인하가 된다, 낮게 나온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예상 수준에 도달한다면 그냥 횡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이럴 줄 알았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큰 변동성 없이 뭐 예상 수준대로 나오면은 뭐 금리 인하가 11월 12연말에 되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상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또 지금 이제 새로 오시는 우리 연중 의장님께서 아무래도 또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금리 상승이라는 말까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세가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 자산군에 대해서 자금 확보를 먼저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격적 투자를 해야 되는지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은 또 우리 또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한미 통산 투자 협의입니다. 일단 이거는 사실 코인이랑은 좀 별개긴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관세적인 부분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관세가 풀려야지만 이제 이런 기업들 리스크도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맞죠? 네.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비트코인이 지금은 기술주들과 많이 움직이는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미중 이런 관세적인 부분 또 우리나라도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부분이 되면서 환율까지 만약에 좀 괜찮아지면은 또 우리나라가 또 코인 투자가 전 세계 3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도 좀 이제 코인 투자에 대한 이런 그 활동성이 좀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이거를 준비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인프라 수혜거든요. 인프라 수혜가 어떤 거냐면 이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적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글로벌적인 투자기 때문에 예전에 금융 시스템은 좀 낡았습니다. 오. 느리고 복잡하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쪼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아무래도 빠르고 전산 속도 빠르고 그리고 쪼갤 수 있는 새로운 이런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중에 수혜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결제 뭘까요? 디파이입니다. 디파이와 RWA는 그냥 RWA가 남자면 이제 디파이는 여자예요. 쉽게 말하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같은 형제랑 아무튼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RWA 그다음에 디파이 그다음에 결제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런 코인들 섹터가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거시적인 내용들을 많이 짚어주셨죠. 물가 지표부터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까지 만나봤는데요. 사실 물가 지표도 여태까지 조금 영향력이 많이 쇠퇴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CPI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발발된 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그게 물가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타이밍의 지표가 이번에 발표되는 지표인 거라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지만 혹시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라도 나와주는지 아니면 정말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나오는지 여러분이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시장에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크게 오지는 않을 거다. 전문가님도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이거는 조금 멀리 내다보는 차원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져오신 거겠죠.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나비효과처럼 우리 시장에도 나중엔 언젠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여러분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좀 어려워 보이는 내용들 정보 방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좀 쉽게 수월하게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내용을 만나봤다면 이제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차트 흐름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비트코인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앞자리 8로 다시 한번 올라온 다음에는 자리를 잘 지켜주고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네, 맞습니다. 이게 조금 약간 불안불안해요. 여기에서 이제 진짜 저항을 계속 맞다가 내려오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 지금 제가 들고 온 자료는 이제 또 원화로 좀 들고 왔습니다. 어제 또 이제 달러로 말씀드리면 82K로 돌파를 했다가 또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네. 일단 우리가 빠진다라는 느낌은 어떤 악재 때문에 빠진다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선물 시장, 지금 현물 시장보다 선물 시장이 크기 때문에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 보이거나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좀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표시한 게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지금 이제 선물 쪽에서 매도가 나왔어요. 청산 포지션이 아.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면서 단기 수익을 실현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ETF 수익 유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만 최근에 1억 4,600 비트 정도, 1만 4,600 비트 정도가 또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86K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86K에서 다이빙이 뭐 다이버전스라든지 여러 가지 봐야 되겠지만 86K 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물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은 좀 살 때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뭐 달리고 있는 말에 타가지고 너 자빠지시면서 뭐 빼다치지 마시고 네. 지금은 우리가 섹터별로 수단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단매적으로 우리가 리스크 적은 코인 위주로 공략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걱정은 지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흔들고 있는 거는 일단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 고레버리지에 대한 물량들을 좀 청산시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렇게 빠지다가 저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올릴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너무 솔직히 쉽게 올려버리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좀 이불로 좀 무서움을 좀 주면서 이제 한 번 더 올릴 거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공격적인 매수를 좀 할 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 일봉 차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1억 2,500만 정도가 86K 선입니다. 이 선에서는 한번 이 다이빙을 좀 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 도미넌스입니다. 도미넌스가 이제 지금 60.71, 60일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도미넌스 수치는 62% 정도가 넘어가면 오. 그때부터는 좀 현물 시장보다는 비트코인님이 중심이 돼서 좀 알트 코인들이 힘을 잃을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는 시장이 나타나려면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도 올랐다가 내려온다는 데에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대목이기는 하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보다 조금 더 올랐다가 달러를 기준으로는 86K 정도까지는 터치를 했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시니까요. 이에 대한 맞춤 대응 전략들, 또 알트단에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들을 가져가 봐야 될지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 통해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 통해서 우리가 또 실전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는 어떤 게 있을지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코인 시장을 보면은 우리 공부해도 끝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 배워보면 도움이 많이 될까요? 일단 오늘은 제가 준비한 지표도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코인은 이제 가치만으로 가는 친구가 아닙니다. 실용성으로 올라가는 코인들이고 과연 월가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이거를 좀 들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서 야 이제는 코인이 이런 용도구나 정도를 느끼셨으면 오늘 방송 잘 보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 레리 핑크란 분이세요. 레리 핑크인데 레리 핑크가 누굽니까? 바로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투자 운용사입니다. 이 블랙락도 지금 이제 이런 그 코인, 이 크립토 시장에 대한 기술력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이제 토큰화가 배가는 업데이트한다 이런 내용들 너무 많으니까 보지 마시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배관을 이제 서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금융 시기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레거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오래됐어요. 네, 너무 오래됐고 쉽게 설명드려서 우리가 삐삐를 쓰다가 이제 휴대폰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 전통 금융 시장에서는 쉽게 변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겨버리면 돈이 흘러가는 구조라서 많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루다가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경제 상황이 예전과 다르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마찬가지고 금융시장에서는 뭔가 빠르고 획기적인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참 웃긴 게 비트코인이 이제는 뭐 그때는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뭔가 이제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본다면 어느 순간부터 방향이요. 이제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되어 버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말씀드릴 게 뭐였냐면 이 블랙락이라든지 그리고 엄청 이제 코인 시장을 보수적으로 봤던 우리 JP모건, 시티은행 등등 이런 참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스테이블 코인 RWA였습니다. 두 번째가 오늘 제가 들고 온 자료인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이번 주에는 왠지 이 친구들이 갈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블랙록이 새로운 온체인 펀드 이거 보시면 나옵니다. 온체인 펀드 이제 이런 그가 나온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펀드 상품 이제 뭐 ETF 이런 내용만 보지 말고 얘들이 비트코인을 사는구나 뭐 이더리움을 사는구나 이런 개념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그런 새로운 금융 시스템 위해서 이런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이 블록체인이 스며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어떤 코인이냐면 바로 디파이입니다. 디파이 섹터입니다. 디파이 제가 뭐랬습니까? RWA와 절대적으로 흩어질 수 없는 한 묶음 같은 친구예요. 디파이가 어떤 거냐면 정말 쉽게 설명드려가지고 뒤에 내용도 나오겠지만 은행 없이 우리가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디파이 설명인데 좀 이제 이미지만으로 혹시 이해를 가신다면 그분은 지금 수익 보고 계신 분이고 이 이미지를 보더라도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놓치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아직도 XRP, 솔라나, 뭐 도지코인 이런 거 들고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좀 느낌이 옵니다. 자, 이 디파이라는 거는 은행 대신 블록체인 위에서 앱이나 지갑으로 통해 직접 연결해 주는 건데 정말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앵커님, 우리가 은행 가면 번호표 뽑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 번씩 우리가 이제 은행원 만나서 뭔가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가 짜증납니까? 손님이 많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네, 하루를 맞습니다. 다 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 디파이가 어떤 거냐면 제가 다시 설명드려서 없는 거예요. 번호 뽑는 것도 없이 은행원도 없고 내가 가서 바로 그냥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없는 거예요. 바로 내가 내 자신이 바로 어떤 뭐 대출이라든지 뭐 기타 이런 내용들과 업무를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디파이에 대한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 제가 정리를 좀 해왔어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에이브 코인, 그 다음에 유니스왑, 그리고 컴파운드. 일단 이 세 가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나마 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본 코인이 보이죠? 체인링크. 체인링크는 이제 우리가 디파이, 오라클, 레이어 1 여러 가지의 섹터가 섞여 있고 체인링크도 정말 좋은 코인이지만 체인링크는 좀 너무 매물대가 많고 또 물려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좀 체인링크는 저도 정말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좀 배제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인링크가 배제가 된 만큼 이 에이브와 컴파운드, 유니스왑 이 세 가지 코인은 굉장히 좋다. 아까 전에 제가 그 자료를 들고 왔잖아요. 자료를 들고 왔는데 그 자료에도 유니스왑이라는 이 생태계가 지금 블랙락이랑 이렇게 조화가 되면서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세 가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에이브라는 거는 탈중앙화 대출입니다.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대출이라는 시스템은 정말 필요하죠.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주 쉽게 설명을 제가 해드리면 코인판 대부업체, 은행 안 가고 코인 맡기고 빌리는 구조입니다. 카운터에 은행 요원이 없는데 대출은 나오는 무인 은행 느낌. 최근 우리 길가에 많이 가시면 있잖아요. 커피도 이제는 무인 카페가 많습니다. 그것 똑같이 이제는 돈 빌리는 것도 무인으로 빌립니다. 어떤 기술로? 블록체인 디파이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컴파운드입니다. 컴파운드는 사실 좋은 코인이죠. 이것도 뭐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것도 이제 에이브랑 좀 비슷합니다. 대출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에이브랑 컴파운드는 대출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 맡겨놓고 이자 받는 자동이자 자판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컴파운드는 자판기고 우리가 또 이제 에이브는 무인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이거 짠다고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쉽게 설명드리려고. 코인판 동대문 시장이죠. 쉽게 말하면 중간 거래소 없이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동대문을 가시면은 옷을 많이 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동대문을 직접 가서 옷을 사는 거예요, 싸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없이 돌아가는 코인 환전소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세 가지가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 뭐 커브라든지 뭐 세틱스라든지 이런 코인들도 기사적인 이런 스테이블 코인, 교환에 특화된 코인이 커브고 그리고 이제 세틱스, 발음 좀 어렵네요. 실제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따라가게 만드는 구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핵심으로 지금 당장적으로 내가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세 가지 코인은 좀 유리하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 사실 야 어떤 코인이 올라가냐, 어떤 코인도 올라가고 신호 같은 거 없냐 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매수가, 매도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근데 그게 정말 전문가 입장에서 어렵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모든 거를 보여주는 내용이라서 사실 숫자 보는 걸 가장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만 보신 다음에 우리가 이걸로 이제 어떤 코인들이 움직일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상승 수급, 뭐 OBV 상승, 거래량 강함, 수급 100이 뜨면 일단 그 코인은 한 번 정도는 움직이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CP는 사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 채널의 이름이라서 CP 붙은 거고 이게 수급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수급 판단이 가능한 건데 자 당연히 코인에 들어오는지 빠지는 보는 구조예요. 상승 수급이 뜨면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거고, 네 하락 수급이 뜨면은 우리가 팔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뭐 상승 하락 모르시면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OBV입니다. OBV는 아까 제가 항상 OBV 지표를 좋아하는 편이고 많이 보는 편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OBV를 좋아하냐? 사람이든 모든 거는 다 거짓말할 수 있겠지만 이 누적 거래량은 절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중요한 데이터다라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중 관계가 OBV라는 겁니다. OBV라는 거는 거래량을 누적해서 돈의 흐름을 보는 지표입니다. 자, OBV가 상승하고 예를 들면 지표가 떨어지더라도 OBV가 상승하면 그거는 일단 거대한 자금들이 아직까지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정말 위험한 거는 뭔가 이제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OBV가 하락을 하면 웬만하면 급락이 나오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OBV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거래량은 그거겠죠.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OBV가 상승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터져버리면 이제 한번 위로 쭉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OBV가 상승하고 있고 거래량까지 예를 들면
OBV가 상승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안 따라와주면 그 코인은 상승의 힘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고 싶어도 내가 계단 위에 올라가고 싶어도 누군가가 밀어줘야 되는데 그 밀어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거래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물 투자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거래량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수입니다. 이 지표의 가장 장점은 점수 숫자를 볼 수 있다. 자, 0에서 20이면 약합니다. 쉽게 말하면 횡보고 거래량이 없는 거고 21, 40은 아직 힘이 부족하다. 40에서 41에서 60은 이제 방향 확인이 필요한 거고 자, 여기부터 자, 61부터 80이 떴을 때는 그 현물을 살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좀 쉽게 만들었으니까 다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 통해서 디파이가 도대체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들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활용해 볼 수 있는 지표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전문가님께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사실 이 디파이와 관련돼서 개념 자체가 어렵다라고 느끼셨던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으시죠. 특히나 관련된 코인들 중에서도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지까지 힌트를 확실하게 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 통해서 앞으로의 전략들도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죠. 다들 거래량만 중점적으로 보는데 OBB까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지금 시장 자체가 북적이고 있는 걸 확인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 이게 늘어날 것인가, 더 몰려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빠져나가고 있는 것인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OBB까지 더해진다면 여러분이 조금은 더 앞으로는 수월하게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님 통해서는 앞으로는 더 자세한 내용들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무언가의 지표 설정을 다 해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었죠. 전문가님이 확실하게 조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지표들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시니까 이것은 어떻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건지 또 이를 통해서 어떤 히든코인 가져오셨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전문가님도 히든코인 가져오실 때마다 또 큼직큼직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다 맞습니다. 전문가님의 지표 덕분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덕분입니다. 저도 이제 투자 기준 잡아야 되는데 네. 저도 사실 지표 볼 때 좀 코인이 많잖아요. 그쵸.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제가 불필요해서 만든 지표인데 이제 이 유용한 거를 혼자 해먹자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무상으로 배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일단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제 이 히든 코인이에요. 사실 히든 코인에 대한 설명을 들고 온 거긴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6가지 코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까 힌트로 말씀드리자면 자, 내가 이제 은행에 갔어요. 번호표를 뽑을 필요도 없고 은행 원도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코인. 아까 말씀드린 3개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 디파이라고 영어가 들어간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은행이 없이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거를 디파이 코인이라고 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표입니다. 일단 설명드린 것처럼 OBV 상승이 나왔어요. 이건 이제 1시간 봉입니다. 1시간 봉에서 본 기준이고 OBV가 들고 있지만 거래량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급 점수가 70이었기 때문에 한번 힘을 줄 수 있는 코인 딱 이때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잘 안 보이시는 거구나. 여기 보시면은 이런 상태일 때 가장 현물들이 단기적 상승이 나옵니다. 물론 이게 나온다고 해서 뭐 10%, 20%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 폭등할 조짐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뭐 기타적인 보조 지표들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복잡하시는 거 모르시면 되는 부분이고 일단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매집이 들어갔어요. 이때부터 우리가 이게 파란 색깔 선이 21선이고 이 단기 5일선인데 중요한 거는 21선을 타고 우리가 이 20일 지키면 충분히 한 번 더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 기준 우리가 여기 22선 지켰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일봉으로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4시간 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4시간 봉도 정배열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주는 구간이고 현재 아까 제가 봤던 지표 다시 돌려서 말씀드리면 봤던 이제
지표처럼 이렇게 OBV가 상승을 하고 있고 거래량까지 더해지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이 히든 코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코인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코인으로 또 5월달, 6월달 이제 여행 가실 때 해외 여행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문가님의 히든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우리가 배워봤던 지표가 한눈에 보기 편하게 나타난다는 거 확인해 보셨죠? 전문가님 통해서는 어떻게 띄우는지까지 방법들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히든코인에 대한 자세한 전략부터 지표 설정 내용까지 확인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